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제역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제역 살처분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전제를 말씀드리면 동물을 먹지 마세요. 소가 불쌍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저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 할 거예요. 제가 20년간 일을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한국 사람들은 어떤 불편한 이야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꺼려 하더라고요. 근데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동물이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안 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자, 소가 450마리가 살처분 되었어요. 이제 구제역이 발생을 하면 요새는 예전처럼 막 그냥 아무렇게나 죽이진 않아요. 주변에 있는 농가들에게 즉각적으로 이제 백신을 투여하도록 권고하고 일부는 수의사들이 가서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일손이 모자르면 이제 일부 농가는 자가 접종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안 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이제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감염병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소가 어떻게 살처분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 제가 정보 공유 요청을 하였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너무나 이런 게 민주적으로 잘 돼 있어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감사의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렇게 항의를 한다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의견서를 좀 제안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답변에는 이제 석시니콜린을 사용하였고 약물을 사용하였고 의식이 돌아온 동물에 대해서 다시 사용하는 뭘 했냐 백업이라고 하는데 이걸 뭘 했냐라고 했더니 역시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에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정이 된 구지역 SOP 개정판을 봤는데 거기에서는 이전 것과 많이 달라진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살처분하고 나서 매몰지 같은 게 많이 모자르게 되고 그래서 침출수 같은 게 많이 나오고 문제가 많이 생겼거든요. 환경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사체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살처분의 인도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발전은 없었어요. 자, 여기 보면 약물사용법에 이제 즉각적인 안락사가 가능한 약물을 선택한다. 그 다음에 의식이 회복됐을 때는 적정량의 약물을 재투여하거나 기타 보조 방법을 써라. 백업을 해라 이런 거고요. 마비트레이트라는 약물에 관련돼서 나옵니다. 여기서는 향정신성 약품이므로 반드시 관계기관에 사전 취급 승인 신청을 해야 함. 이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상시에 승인 신청 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평상시에 승인 신청 필요라는 가로에 인게 왜 들어갔을까요? 저는 이게 현장에서 과거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문구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취제를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잘 구비를 해놔 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것도 굉장히 모호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기 위해서 2명의 임상 수의사에게 다 여쭤봤습니다. 자, 석시니콜린이라는 약물은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근육 이완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슴 녹용 같은 거 쓸 때 사슴 뿔 자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을 때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적인 약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이렇게 이완이 돼요. 축 늘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거지 의식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오랜 시간 고통과 공포를 경험하게 된다. 단독 사용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지역에 공수의사를 통해 동물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마취제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이제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2가지의 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 미국 수의사협회 알라삭 지침 2020년 개정판, 그리고 휴메인 소사이어티 베테르너리 메디컬 어소시에이션의 안락사 매뉴얼은 2013년에 나온 내용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안락사로 부적합한 방법.
unacceptable method of euthanasia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neuromuscular blocking agent라는 거는 석시니콜린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이것을 단독 사용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동물은 그대로 의식이 살아있는 채로 근육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의식의 소실이 없이 호흡에 많은 고통을 겪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단독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용을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관행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왔던 거예요. 아무도 뭐라고 하진 않고 현장에서 빨리 뭘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 건데, 자,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일단 첫째 SOP를 개정해야 되겠죠. 근데 개정하는 것에 딱 그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각 지자체에 마취제를 미리 써라. 석시니콜린을 쓰기 전에 마취제를 그러면 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예를 들어 감염병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누구 어디 몇 마리 살처분해. 이러면 바로 그 공수의사가 동물병원에서 바로 컴퓨터 키고 허가 신청서 딱 보내고 받고 그걸 통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마취제. 자, 이거 마취제 중에 뭐 아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이것을 미리 교육하고 공식적인 문서를 남겨야 되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그것도 다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세 번째, 자, 마취제를 구입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취제 구입에 대한 비용 책정은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그것을 뭐 중앙정부에 해주던 각 지자체에서 하든 마취제는 구입해서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저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호한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아름다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장에서는 정말 적용 불가능합니다. 각자의 나름의 사정이 있어요. 각자의 나름의 사정이 있지만 근본적인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소는 누구 때문에 태어났습니까? 인간을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인간을 위해서 우리가 이 소고기를 먹기 위해서, 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탄생에서 죽음에까지 아주 인간은 여기서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걸 모르거나 이 병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우리가 중세시대에 살고 있지 않고 이미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이 되었고 이미 다 매뉴얼상으로 나와 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허한 이야기는 현장에서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있죠. 뭐 공장식 축산 저도 나쁜 거 알고 있어요. 문제 많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거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모를까요? 일반 농가에서 모를까요? 농가는 다 대략적으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 다 알아요. 하지만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의 제도와 문화가 바뀌기 위해서는 급작스러운 변화는 항상 후유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공통으로 합의한 게 아니거든요. 모르잖아요. 제가 봤을 땐 이런 관행이, 비인도적인 관행이 반복되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심각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무심한 거죠. 얘기를 안 하니까요. 문제 제기하지 않고 토론하지 않고 의견을 교환하지 않으니까 무심한 관행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농림식품부가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의견, 뭐 폭력적으로 뭘 해결할 수는 없는 사회입니다. 이미 민주화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그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아주 인도적인 방식으로 의견서를 계속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호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의 분노나 공포를 이용해서
탐욕? 아니, 탐욕이라고까지는 후원금을 모은다거나 이런 식의 관행은 할 수 없어요. 제 양심상. 그거는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사실이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뭘 어떻게 한다거나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과격한 이런 거를 굳이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무시를 하시거나 혹은 의견을 개진했는데도 발끈을 하시거나 불편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듣고 싶지 않다는 표현을 명백하게 하시면 그때는 저도 화를 내죠. 그러나 몇 번의 의견 교환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아마 이것도 많은 설득을 해야 될 거고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은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 전과 똑같은 관행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만. 안녕, 또 봬요.